안녕하세요, TMI입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처럼 운영체제가 있죠. 그리고 그 운영체제가 업그레이드되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최근 애플의 최신 운영체제인 iOS 14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역시 최신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11 베타가 발표되면서 여러가지 기능이 추가 및 변경되었는데요. iOS 14에 발표된 추가 기능을 안드로이드 OS의 주요 기능과 함께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자동차 키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애플에선 이런 생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아이폰에 있는 NFC 기능을 이용하여 차 손잡이 근처에 다가가기만 하면 자동차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내년에는 유언칩을 활용하여 손잡이 근처에 아이폰을 대지 않고 주머니나 가방 속에 아이폰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자동차 문을 열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유언칩은 블루투스보다 인식거리가 좁고 방향 인지 능력이 좋은 기술입니다. 현재 유언칩은 아이폰 11에만 탑재되어 있어 이 서비스가 되더라도 아쉽게도 아이폰 XS 이전까지는 NFC를 이용한 차키 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차량도 21년형 BMW 5 시리즈만 예정되어 있어 모든 차량에 지원되기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의 장점은 폰을 분실해도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차키 인식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어 차를 훔쳐도 아이폰을 차키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이메시지로 최고 속도를 제한한 채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키 서비스는 바로 다음 달에 출시될 BMW 5 시리즈에서 이용 가능하며 iOS 14는 물론 iOS 13에서도 자동차 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으로 iOS 13이 지원되는 아이폰에서도 모두 이용 가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서비스는 아이폰이 아닌 안드로이드에서도 가능합니다.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현대 디지털키라는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용하여 차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11이 아니더라도 안드로이드 7.0 이상의 갤럭시나 LG 등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선 지원되나 이 역시 소나타와 아반떼에서만 되는 등 아직 지원되는 차량이 많지 않으며 아쉽게도 아이폰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얼마나 많이 늘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해 차를 운전할 때도 문자는 수신될 텐데요. 이번엔 새로워진 문자 시스템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폰에서 문자를 받을 때 쌓이게 되면 중요 문자를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대화 상대를 상단에 고정하고 대화할 수 있으며 고정된 상대의 메시지를 대화 애니메이션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 문자 안에서도 원하는 사람에게만 문자할 수 있고 그 그룹 안에서 자신이 언급되면 메시지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신기능은 카카오톡에서 이미 적용된 것이라 놀랍진 않으나 문자에서 저런 기능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발전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드로이드 11도 문자 메시지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버블이라는 신기능이 생겼습니다. 대화 상대를 원모양으로 계속 띄운 상태로 다른 작업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이 버블을 터치하여 불러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전에 갤럭시 폰에도 스마트 팝업이란 비슷한 기능이 있었지만 안드로이드 11에선 불러낸 대화 상자의 상단에 위치한 대화 상대를 터치하여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대화 상대를 상단에 고정하는 기능은 이미 갤럭시 폰에 적용되어 있지만 iOS 14에서는 애니메이션과 그룹 채팅 등의 기능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문자 기능도 좋아졌지만 통화 기능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아이폰에서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볼 때 갑자기 전화가 오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통화 화면이 사용하는 앱의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특히 게임 같은 경우 중요한 순간에 화면이 가려졌을 때 괜히 전화한 상대에게 화를 내는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iOS 14에는 콜바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통화 화면이 전체를 가리지 않고 현재 실행 중인 앱 위에 팝업 형식으로 뜨게 되어 통화 버튼을 눌러서 통화하거나 바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방해받지 않고 안정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선 11의 버전이 아니더라도 이 콜바 기능이 이미 갤럭시나 LG폰에서 자체 커스텀을 통하여 사용 중으로 아이폰에선 비교적 늦게 이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죠. 자주 통화하는 상대를 위젯으로 지정하면 더 편하겠죠? 드디어 아이폰에 제대로 된 위젯을 홈 화면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아이폰 위젯은 홈 화면 왼쪽에서 몰아보는 일종의 알림판 같은 형식이었으나 이제는 안드로이드 위젯처럼
홈화면에 직접 위젯을 설치하여 크기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이폰이 안드로이드의 위젯을 가져왔듯이 안드로이드 11도 아이패드의 기능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홈 화면의 가장 아래 한 줄은 최근 사용한 앱으로 아이콘을 나열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아이폰에는 없지만 아이패드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이죠. 서로 좋은 기능을 흡수하면서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젯이나 아이콘 정렬 이외에도 사운드를 쉽게 전환하는 방법도 닮아가고 있습니다. iOS 40에선 자동 전환으로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에어팟으로 아이폰의 노래를 듣다가 아이패드로 영화를 보게 되면 별도의 조작 없이 자연스럽게 사운드가 자동 전환되어 들리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11도 이런 사운드 관련 기능이 추가됐지만 조금 방식이 다른데요. 현재 재생 중인 사운드를 이어폰으로 재생할지 스마트폰 스피커로 재생시킬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 역시 안드로이드 11이 아니더라도 기존 갤럭시나 LG폰에서 오디오 출력 기능을 이용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시일을 알아보겠습니다. iOS 40의 경우 9월달 아이폰 발매와 함께 업데이트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안드로이드 11 역시 9월달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구글의 픽셀 위에는 각 제조사에서 별도로 업데이트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업데이트될 각 운영체제의 기능은 점점 닮아가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맞는 심미적인 디자인이나 손에 익은 UX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